현재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미 두세 군데가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지금 몇 개 업체는 매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정말 극한 위기에 몰려 있고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해외 시멘트 수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문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에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벌써 언론에서는 이러한 비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비 상승을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가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건설업계에서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당연히 시멘트 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10월 2일에 결국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한다는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중국산이란 말은 없었지만 해외 시멘트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국토부가 공사비를 2%대로 관리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와서 공사비를 관리하겠다는 말이 정말 시기적절한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만은 10월 2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시멘트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멘트 업계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시멘트 생산 중단으로 극한 위기에 처해 있다. 시멘트 업계는 환경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반기 시멘트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내수와 수출과 재고가 있는데 내수의 시장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2023년 2600톤의 수급이 2284톤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시멘트 수급이 상당히 급감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재고 물량이 지금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급 물량이 떨어지면서 재고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건설업계에서는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을 하면서 시멘트 가격을 하락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그 대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올 국내 출하량이 4천만 톤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정말 5천만 톤 이하로 붕괴하는 것은 1997년 IMF 이후에 처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미 두세 군데가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지금 몇 개 업체는 매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정말 극한 위기에 몰려 있고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에 보도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와서 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관리하겠다는 말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 2025년에 건설 수주액이 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를 지원키로 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0월 2일에 발표한 주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안정화에 관련된 배경을 보면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에 지연이 불가피하다. 지금 문제는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이 어렵다. 왜 어렵냐? 공사비가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공사비를 다운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요. 당연히 건설 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이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자, 연평균 8.5%를 2% 내외로 내리겠다. 이건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저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 상당히 좋겠죠. 공사비가 다운되고 상승률도 그만큼 다운되기 때문에 민간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는지 8.5%에서 2%로 내린다는 부분은 정말 대폭 감소한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정말 이 수치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추세선을 연평균 4% 내외 증가 안으로 안착을 시키겠다. 이 목표를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재비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조달의 공사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재비 같은 경우는 해외 시멘트 수입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시멘트 품질에 관련된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 품질 점검을 엄격하게 해서 KS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해외 시멘트 수입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업계에서 중국 시멘트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허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품질을 엄격하게 점검하겠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중국 시멘트가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는요. 숙련 기능인을 채용할 때는 시공사에 우대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숙련 기능인 채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새롭게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숙련 기능인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우대 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조달의 공사비는요. 그동안 발주처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지 못했는데요. 자, 이번에 실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발주처가 중소기업에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 단계를 대폭 줄여서 빨리빨리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레미콘 플랜트 설치가 가능하게끔 이 내용도 법령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왜 나왔느냐? 3기 신도시에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레미콘이 현장에 와서 타설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레미콘이 굳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너무나 현장이 크기 때문에 이 레미콘 플랜트를 현장에 바로 설치를 해서 바로바로 수급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을 좀 정비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이 이번에 법령 정비를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레미콘 타설을 할 수 있도록 그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 시멘트 수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문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에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 인증을 통해서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하다. 시멘트는 계속해서 생산합니다만은 건설업계와 레미콘 업계 또 시멘트 업계에 가격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은 시멘트 업계에서는 가격 인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해외 시멘트를 수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국토부에서 이러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 시멘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요 자재가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적극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건설업계와 자재 수급을 하는 그 자재업체 여러 업체들이 관여를 해서 자율협의를 하겠다는데 이 내용도 과연 시장 경제에 맞춰서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만은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건설 시장 동향과 건설 공사비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난 몇 년간에는 이런 공사비 상승률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에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건설 공사비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래서 뭐 불법업체라든가 자재업체라든가 노임이라든가 건설 상황이라든가 이런 현장과 공사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건설 공사비가 안정되고 또 결과적으로 건설 시장에 활력을 갖겠다.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부의 발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요. 최근 아파트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아파트를 바로바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건설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발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올라서 정말 늦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를 좀 다운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장을 점검하고 그 시장의 동향과 공사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현장에서는 압력을 가해서 공사비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발견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정부 개입으로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또 공사비에 관련된 자율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부 개입으로 현장의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 특히 자재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해외 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전체 공사비에 대략 한 1, 2%, 뭐 크게는 3%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재가 수입되거나 그런 자재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없다면은 시장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자재값은 미미하게 하락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건설 노임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건설 동향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외국 노동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노임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공사비 안정화 대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언론에서는 이러한 비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비 상승을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가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힘든 것은 이해하겠으나 정부 발표는 뜬구름 잡는 대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비가 다 오른 상황에서 더 이상 많이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나마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더 이상 많이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사비 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현장을 좀 누르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대책이라고 발표를 하겠는데요. 과연 건설 공사비 상승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뉴스를 마치고 다음에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